최근 한국에서 한 미국인 유튜버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한국의 역사적 상징을 조롱하는 등 도를 넘은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한국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나라라는 편견을 가지고 시작된 그의 무분별한 행동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처럼 소심하고 내성적이니까 가만히 있을 거야. 어차피 연고 없는 곳이라 곧 지쳐서 나갈 거야.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었고 내성적이라고 해서 무기력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국인들의 대응은 이전에 그가 방문했던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죠. 한국의 아픈 역사를 건드리고 시민들의 일상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그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오프라인에서는 직접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었죠.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의 이러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수준의 수사력을 가질 수 있지? 이게 바로 조용한 나라가 무서운 이유구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나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한국인들의 배려와 인내심은 무기력함이 아닌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그는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한국에 발이 묶였습니다. 유튜브 계정은 정지되었고 수많은 고발로 인한 법적 처벌도 기다리고 있죠. 그가 한국을 조용한 나라로만 판단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잘못된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되었죠.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의 대응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마생, 이것 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일본에서 소말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항의였습니다. 아무리 도를 넘는 행동을 해도 정중한 제지 수준을 넘지 않았던 것이죠. 소말리는 이미 태국과 일본을 거치며 자신만의 성공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괴롭히는 등 도를 넘는 행동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제대로 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경험은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에게 체포되는 순간에도 미소를 지으며 일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비자가 만료되어 출국할 때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건설 현장의 젊은 남성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난동을 부렸죠. 일본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어.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런 경험들은 소말리를 점점 더 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매 나라를 거칠 때마다 그의 콘텐츠는 더욱 자극적으로 변해갔고 그는 이를 진화와 발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더 과격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죠. 한국으로 오기 전 그는 이미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아픔을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인들을 더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을지 연구했죠. 이전 국가들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그릇된 자신감을 심어준 겁니다.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이제 타겟이 되었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퍼포먼스가 기대된다며 흥미를 보이기도 했죠. 소말리의 이런 행태를 저지하지 못한 이전 국가들의 책임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소말리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한국은 그의 새로운 공연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공연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제 소말리는 한국이라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통하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응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 도착한 소말리의 첫 느낌은 불편함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거리, 24시간 돌아가는 CCTV, 늦은 시간에도 활기찬 도시의 모습. 이전 국가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계획적이었죠. 단순한 소란이나 난동을 넘어 한국의 가장 아픈 역사적 상처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동상이랑 춤췄다고 나를 죽일 거냐? 8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 그냥 잊어버리라고.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의 그의 모습은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구나 이를 일본의 복수로 포장하며 한국인들을 조롱했죠.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관심 끌기를 넘어선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직원들을 위협하고 길거리에서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한국 경찰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자신의 행동을 과시하기도 했죠.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 되어 갔습니다. 한국 경찰이 있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지만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고 그의 도발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가 쌓아온 성공적인 방송 스타일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소녀상 조롱 사건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린 행위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이제 한국인들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대응자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말리는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증거로 수집되고 있었고 조직적인 대응이 준비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의 방송은 더 이상 재미있는 콘텐츠가 아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고 이는 곧 그에게 뼈저린 교훈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30분 안에 소말리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대응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경고였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인 소말리를 찾아가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그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이어가자 한국인들의 대응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대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말리의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위치를 특정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죠. 단순한 신고를 넘어 철저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플래카드의 글자체, 간판의 위치, 주변 날씨까지 모든 것이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온라인 추적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소말리가 방송에서 실수로 보여준 피자 박스 하나로도 그의 위치를 찾아내는 수준이었죠. 해외 네티즌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정보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대응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대응팀을 구성했고 소말리의 도발적 행동에 즉각적인 응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질서 있고 체계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알바 아니야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대응은 개인의 감정적 대응이 아닌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소말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제재도 이뤄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소말리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도피할 곳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대응은 그가 경험했던 어떤 나라에서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필요할 때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 개인의 일탈을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이제 소말리는 자신이 어떤 상대를 건드렸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그의 즐거운 방송은 이제 생존을 위한 도피극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뉴욕 퀸즈의 작업실에서 밤사이 업데이트되는 한국 뉴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2년 전 한국에서 그래피티 작업을 하다 도망쳐야 했던 한 아티스트의 고백입니다. 그는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 일본을 거치며 각국의 반응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대만에서는 하룻밤 사이 관광 명소가 되었고 중국에서는 흔적도 없이 지워졌으며 일본에서는 정중한 거절을 받았죠. 대만 사람들은 웃으면서 사진을 찍더군요. 비엔날레 측에서 연락이 올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하루도 안 돼서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죠.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중하게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다고 합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거리, 24시간 작동하는 CCTV, 늦은 밤에도 활기찬 도시.
작업할 장소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죠. 결국 그가 선택한 곳은 지하철 차량 기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이 발견되자마자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청소 봉사대를 조직해 그래피티를 지웠죠. 한국인의 강한 공동체 의식과 질서 의식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뿐 아니라 자신들의 도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죠.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그는 합법적인 예술 활동만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대형 벽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파괴가 아닌 창조를, 상처가 아닌 치유를 그리고 싶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의 대응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무질서한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조직적인 대응, 공권력의 신속한 수사, 공동체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는 여전합니다. 이 아티스트의 고백은 소말리 사건과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한국만의 특별한 대응 방식이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 키가 몇이고 분명 한국인이 아니며 뛰어가는 방향과 택시 번호까지. 이것은 단순한 목격담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은 체계적인 관찰과 보고의 결과물이었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전 국민이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대는 단순한 복무가 아닌 실전을 대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합니다. 혼자서 2명을, 또 혼자서 3명을 제압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놀라움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이는 놀랄 일이 아니었죠. 소말리가 맞닥뜨린 3번의 응징은 모두 전역 군인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대응은 감정적인 폭력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압이었습니다. 2년간의 군 복무에서 배운 기술이 실전에서 빛을 발한 것이죠. 한국 남성들은 군대에서 운동을 하고 생존 기술을 익힌다. 이들을 건드리는 건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 더 주목할 점은 이들의 조직력이었습니다. 개인의 용맹이 아닌 팀워크와 전략적 접근이 돋보였죠. 정보 수집부터 현장 대응까지 마치 군대의 작전 수행과도 같은 체계성을 보여줬습니다. 위치 특정, 이동 경로 차단, 증거 수집. 모든 과정이 마치 군대식 작전 같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군복무를 통해 체득된 시스템적 사고방식의 결과였죠. 소말리는 점점 더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척했지만 3번째 응징을 당한 후에는 완전히 기가 꺾였죠. 군인 출신들의 체계적인 대응 앞에서 그의 허세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밖에 나가는 게 무섭다. 소말리의 이 고백은 한국의 군대 문화가 만들어낸 특별한 시민 역량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우위가 아닙니다. 규율과 질서, 팀워크와 전략적 사고가 결합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힘이었죠. 평화로운 일상 속에 잠재된 강인한 힘, 그것이 바로 한국 군대 문화의 진면목이었습니다. 1시간 전에 주문된 페퍼로니, 피자 박스, 배경의 벽지 무늬, 창밖으로 보이는 간판의 글자체. 이렇게 시작된 한국인들의 수사는 마치 전문 프로파일러의 작업과도 같았습니다. 소말리가 방송에서 실수로 노출한 작은 단서들은 모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보여준 비범한 추정력은 해외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건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본 적 없는 역대급 프로파일링이다.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수준의 수사력을 가질 수 있는 거지? 한국인들의 수사 방식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소말리의 습성과 패턴을 분석하고 그의 행동 반경을 좁혀갔죠. 심지어 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저렴한 고시원을 전전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했습니다. 하얀 벽을 배경으로 방송하는 줄 알았지만 방송 중 들리는 소음으로 공동주거 시설임을 특정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심리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부러 그의 심리를 자극해 스스로 방송을 켜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단서를 확보했죠. 소말리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했지만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가 모두 추적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방이동 장안 빌딩 근처의 한 고시원. 마침내 위치가 특정되었을 때 소말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주의했음에도 이렇게 빨리 찾아낼 줄은 몰랐다고 했죠. 단순한 신고나 목격담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수사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소말리의 모든 방송을 분석하고 각종 정보를 크로스체크하며 그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피자박스에 로고가 찍힌 순간 게임은 끝났다. 한 네티즌의 이 말처럼 소말리의 도주국은 한국인들의 치밀한 분석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과정은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논리적 접근, 개인의 직감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끈질긴 추적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한국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무부의 출국 금지 조치는 소말리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대응은 물리적 제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소말리의 모든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난동, 공공장소 소란, 성희롱성 발언, 마약 의심 행위까지. 고발장은 수백 건을 넘어섰죠. 한국에서는 내 앞에만 안 나타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는 통하지 않았다. 일본인 네티즌의 이 분석처럼 한국의 법적 대응은 철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증거 수집의 꼼꼼함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의 방송 영상을 모두 저장하고 분석했으며 각각의 위법 행위를 시간과 장소, 정황까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마약, 성범죄, 경범죄. 이제 감옥행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렇게 모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튜브 계정 정지로 수익원이 막힌 것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유튜브의 정책상 한 번 퇴출된 인물의 재진입이 불가능해 새로운 채널 개설도 막힌 상태입니다. 한국 경찰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조롱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업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특히 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 혐의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여성 유튜버와의 과거 만남을 왜곡해 조작된 키스 영상을 게시한 것이 결정적이었죠.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의 사법체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려 했지만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그의 탈출구는 모두 막혔습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한국의 법적 심판뿐입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무질서한 행위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한 것이죠. 제발 한국을 탈출하게 해달라.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 이 말은 이전에 오만방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소말리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2주째 한국에 갇힌 상황. 소말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시원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자신을 찾는 자경단의 규모는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요.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디테일을 놓치지 않아요. 두려움에 떨면서도 허세를 부리려 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유튜브 계정의 정지였습니다.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도 즉시 삭제되는 상황이 되었죠. 유일한 수입원이 끊긴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체력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한계입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그의 모습에 해외 네티즌들조차 동정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2중 3중의 함정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도망치려 해도 출국 금지로 막혀 있고 숨으려 해도 한국인들의 추적을 피할 수 없으며 돈을 벌려 해도 유튜브 활동이 차단된 상황입니다. 내가 한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죠. 뒤늦은 후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새벽 방송을 켰다가는 즉시 위치가 발각되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관심을 끌려다가는 더 큰 위기에 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를 기다리는 건 지옥 같은 간방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한 해외 네티즌의 이 말처럼 소말리의 한국 체류는 이제 생존을 위한 도피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응징을 넘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외국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조용한 나라 아니었나요? 이 질문은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배려하지만 결코 무기력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12년 전 그래피티 아티스트부터 현재의 소말리까지 한국을 쉬운 나라로 오해한 이들은 모두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화로움이 곧 무기력함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은 먼저 건들지 않으면 친절하고 따뜻한 곳이지만 과거 한국을 침략했던 주변 국가들의 최후를 보라. 한 외신 기자의 이 말은 한국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인들의 대응 방식입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체계적 접근, 개인의 보복이 아닌 공동체의 질서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였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자폭행위였다. 이제는 모두가 이해하게 된 이 말의 의미처럼 한국은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질서와 배려가 곧 나약함이 아니며 평화로움이 곧 무기력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인들은 먼저 시비 걸지 않지만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역설이자 진정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이야기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